안녕하세요. 임세희 노무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지원금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원금과 관련된 얘기를 함께 해주실 홍콩에서 오신 조혜나 대표님 함께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그 대화의 주제는 청년을 채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님 혹시 이런 지원금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 주변에도 그 지인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청년 지원 채용해서 뭐 얼마나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이 청년과 관련된 지원금은 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라서요. 많은 사업장의 대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과 같이 이런 부분에 좀 관심 있으신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원금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고용 지원금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문 주시겠어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라는 게 뭔가요? 왜 국가가 회사에게 돈 준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질문하신 게 왜 국가가 회사한테 고용과 관련돼서 지원금을 주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 창출 장려금이라는 게 있고요. 고용 안정 장려금이 있고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고용 창출 장려금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좀 근로 조건이 어려운,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그런 좀 어려운 분들을 채용했을 때 국가가 그런 채용한 기업한테 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 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생애 주기별로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시점이라던가 하기 어려운 시점,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는 시점에는 채용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뭐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퇴사를 시켜야 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굳이 직원들을 퇴사시키지 않고 뭐 무급휴직이라던가 유급휴직 일부 주면서 고용을 유지했을 때 또 그럴 때 국가가 이런 기업에게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그런 제도를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고용 창출 장려금, 안정 장려금, 유지 장려금 이런 것들을 대부분 고용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주한테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지원금 중에 하나가 청년은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인가 보네요. 저는 만약에 가능한다면 청년은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지원금이 제일 관심이 가는데요. 이 지원금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네. 대표님께서 지금 청년을 많이 채용할 것 같아서 청년과 관련된 지원금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청년 고용하는 걸 좀 확대하도록 국가가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 걸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런 지원금은 사실 모든 사업장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이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그 지원금 신청한 전달 기준으로 그 앞에 1년 동안 상시 근로자 수라고 해서 매일매일 쓰는 그 근로자 수가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만 이 지원금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지원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청년을 채용했다고 하면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있는데요. 그 예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장 업종이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업종이거나 문화 콘텐츠 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원금, 청년을 채용했을 때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만 39세 미만인 청년인 대표님이 사업장을 창업했을 때
그리고 미래 유망 기업으로 인증이 된 기업이라던가 지역의 주력 사업으로 공포된 산업, 그리고 고용 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5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년을 채용하셨을 때 국가가 그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장이 5명이 되지 않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대표님이 청년 창업 기업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대표님 사업장에서 좀 요건에 맞는 적합한 청년을 채용하신다고 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2023년도에 좀 추가된 요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연 매출액,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 수 곱하기 1,800 이상인 연 매출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만 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에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네, 대표님께서 청년을 채용하셨을 때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그 청년이 일단은 대표님은 요건이 된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청년이 요건을 갖춘 청년에 해당하면 지원금은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청년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청년은 근로자 기준으로 했을 때 청년은 만 35세 미만인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 다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복무 기간이 있으면 그 의무 복무 기간까지는 좀 추가해서 예를 들면 37, 만 37세까지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취업애로 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업애로 청년이요? 언어가 어렵네요. 그 어떤 분들이 청년애로 청년인가요? 취업애로 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용어가 어려운데 취업애로 청년은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이 있으신 분, 그리고 아니면 고졸 이하의 학력, 그리고 또 아니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인 청년, 이런 분들처럼 취업이 쉽지 않으신 분들을 한해서 취업애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추가된 요건 중에서 하나가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22년도 도약 장려금은 가능했는데 23년도 도약 장려금부터는 이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이 3개월 이상 취업을 못하고 있을 때에만 요분들을 채용했을 때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은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은 근로계약서는 꼭 있으셔야 하고요. 그 취업한 청년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사업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을 두시지 않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한 주에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4대 보험에 꼭 가입을 시키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꼭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 지원금은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원금은 청년 한 명당 60만 원씩 월 6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지원되는 거면 금액이 상당하네요. 그러면 매달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요.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을 유지를 시키셔야지 한꺼번에 그 6개월에 해당한 36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최초 1년까지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해주시고 그 청년이 계속적으로 나머지 1년도 근무를 하시게 됐을 때 1년을 더 근무한 24개월이 되는 시점에 나머지 48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원금 신청할 때 더 주의해야 하는 부분가 더 있을까요? 네. 이 지원금이 정말 중요한 게 제일 먼저 그 운영기관이라는 것을 정해서 그 운영기관과 우리 사업장이 협약을 먼저 맺어야 합니다. 협약이 맺어진 다음에 그 해에 채용한 청년이 있으면 그 청년이 입사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명단을 통보해 주셔야 하고요. 명단 통보한 청년이 6개월이 되는 시점에 6개월을 이제 최소 근속 기간을 다 유지를 하면 그 시점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좀 하실 때 꼭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선 운영기간 선정하시는 거, 그리고 운영기관하고 협약을 먼저 체결을 해야지 이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운영기간은 사실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도 좀 세부적인 지역에 따라서 운영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사실 뭐 작년에도 있었지만 2023년도에 추가로 변경된 요건들도 있고, 그리고 올해 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총액으로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분들, 청년을 채용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 꼭 보셔서 참고하셔가지고 지원금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영상을 위해서 출연해주신 조혜나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